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북수원 더 리체 2가 나왔습니다. 네, 이곳은요, 도시개발 구역이고요. 1차를 분양하고 2차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친 김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원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공공 분양에 당첨되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제목을 수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공공 분양에 당첨되실 분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사람들이 보고 전반적인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꾸준하게 유튜브를 시청하시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식이 누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해요. 이 도시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도 나라에서 계획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이죠. 한번 같이 볼게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일단은 대규모로 진행되고요. 도시 지역 이외에는 30만 규모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구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택지 자체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특화된 단지로 선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에서 교육특구로 지정하겠다라고 말을 한 부분도 있죠. 다음은 수원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수원시 지역은 4개의 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1등은 영통구이죠. 2,263만 원. 2등은 팔달구이죠. 1,985만 원. 3등은 장안구입니다. 1,735만 원. 4등은 권성구입니다. 1,523만 원. 네, 하지만 평균은 평균일 뿐 오늘 주인공이 속한 아파트의 구는 바로 장안구인데요. 네, 아직 개발의 호재가 조금 더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영통구나 팔달구는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 현황 한번 볼게요. 우선 수원만 볼 때는 입주 물량이 2024년도부터 부족하다는 상황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가격이 크게 움직였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죠. 네. 서울이 아무리 가격이 치고 올라가더라도 어떠한 이슈들로 인해서 규제가 한번 탁 때리면 제일 먼저 위축되는 게 이런 수원 같은 지방들이죠. 특히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타격이 있을수록 아무리 수요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수원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 인근 지역도 내 이웃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제일 먼저 제가 살펴본 곳은 수원시, 안산시, 군포시 이렇게 같이 합쳐서 봤는데 그래도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포를 빼고 화성시, 네, 제일 가까운 화성시를 먼저 살펴봤는데도 작년까지는 수급이 약간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 지역, 수원 인근 지역으로도 공급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눈에 띄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부터 직접적으로 눈에 가격의 증가 현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원의 최고가 아파트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됐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수원의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각 구별로 준비해 봤고요. 네, 순서는 1, 2, 3, 4등 순입니다. 84 기준으로 봤는데요. 역시 수원에서 최고가를 달리는 곳은 광교죠. 광교는 수원이라기보다는 그 정말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곳인데요. 광교 중흥 S클래스가 16억 6천에 거래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광교는 거의
5억대에서 6억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팔달구입니다. 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가 9억 8천만 원대 요렇게 지금 거래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한 4년 차 정도 되네요. 2022년 입주니까요. 매교역 팔달구 쪽은 9억에서 10억대 정도 형성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장안구에 비록 속하지만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네 바로 역세권이죠. 이 13억을 찍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분양이라든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매교역 쪽이죠. 이곳의 가격이 현재 9억대로 눌려져 있는 듯한 느낌을 보입니다. 네, 여기도 바로 한 코스, 두 코스 정도만 지나면 바로 화서역 푸르지오로 향할 수 있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1호선 라인의 화서역 푸르지오 인근에 서울로 지하철역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수도권의 집값이 결정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요. 화서역의 역세권 위치를 한번 볼게요.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와 화서역 푸르지오 브루시엘 아파트가 13억대, 12억대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5억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화서주공 3단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역세권이고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가격이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화서주공 3단지가 최고 8억까지 거래된 모습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자금에 맞춰 움직이신다든지 이런 걸 지켜보고 싶다 하면 여기 화서역 바로 앞 인근에 있는 단지들도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이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 꼭꼭 집어서 체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제가 1월부터 5월 1일까지 체크해서 거래량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모습 보이죠? 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건 이 아파트들이 일단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기준으로 매매가 56건밖에 안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인데요. 그만큼 수원은 그동안의 호재에 반응하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양권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집중해서 저희가 이 지역들을 공부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저평가된 지역들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수원이 거래가 이렇게 대장 아파트들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개월 동안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작다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추입니다. 정말 이제는 여기에 미분양은 거의 없다, 거의 다 소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곳들이 줍줍이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의 추이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걸로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르트 더 리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먼저 이러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볼 때 공부한다는 자세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새로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바뀐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하나씩 꼭꼭 집어서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길게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이 시기에 이러한 정책이 바뀌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이 부분 유의하세요.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지금 종합저축통장이 아닌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잘 보세요. 통장, 예금, 부금, 저축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 순위 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대요. 언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결론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시집 가기 전에 다 정리하고 시집 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는 땡. 시집 가고 나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무엇을 바꾼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단지에 청약하거나 분양을 받고 싶어.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더리체2 같은 경우에도 1, 2 둘 다 P타입이라고 다락 타입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1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P타입과 같이 청약하는 것 때문에 청약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더리체2는 이번에 분리해서 청약할 수 있도록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더리체2 한번 볼게요. 해당 지역은 수원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순위겠죠. 네, 지역 우선순위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청약할 수 있다는 거 수원시 분들, 수원시 당해 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수원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요거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하지만 뭐다? 도시개발 지역. 그렇다면 정부가 계획했다. 뭐에 걸린다?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분상제 적용 지역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그런데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이 말은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다. 이 뜻이죠. 네, 공공택지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는 게 요즘에는 별 의미가 없다. 그죠? 재당첨 제한에, 전매 제한에, 공공택지에다가, 그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내 청약 통장을 어디 쓰는지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번 살펴볼게요. 일정은 4월 2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고요. 특공은 5월 7일 수요일이네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순위 5월 8일 목요일, 2순위 금요일. 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5일입니다. 서류 접수는 5월 1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가격이 비싸서 청약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꿀팁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 제가 끝에서 꼭꼭 집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를 잘 해보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시고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에서 미분양이 나고 난리가 났었죠. 건설사에서 분양 계획을 잘못 짜가지고 P타입을 분리해서 청약을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났었죠. 근데 지금은 더리체 1차가 줄 서서 완판됐다 뭐 이런 소리도 있던데요. 아직 공급이 남아있다는 소리도 있고 현재는 미분양이 나지 않은 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체크하고 가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날짜 꼼꼼하게 잘 챙겨보세요. 수원은 지금 현재 당해 1년 이상 기준입니다. 수원에 청약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내가 신생아나 출산특례나 이러한 특공을 쓸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쭉쭉 예상 한번 해봅니다. 자, 출산특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결혼과 출산에 정부가 얼마나 힘을 주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짝지가 있어야 되겠죠.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적용 횟수 제한 없고요. 1회 적용,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에 하나요? 1회 적용. 그리고 출산 특례는 세대 기준에 하나여서 1회입니다. 1회. 자, 근데 여기서 뭐예요? 과거에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그리고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더라도 청약이 된다는 거죠. 별표.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 별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가 비싸다고 느껴지더라도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생아 출산 특례를 쓰실 분들은 청약은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특공에 당첨되고 출산 특례 받아서 한 번 더 특공 청약하고 네. 우리의 아이는 뭐다? 로또 아이. 엄마 아빠에게 집을 2채를 안겨줄 수 있는 로또 태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다음은 부적격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에 따른 부적격 처리입니다. 자, 볼게요. 부부만 중복 당첨된 경우 유효. 하지만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뭐다? 다 부적격. 결론은 부부만 인정해주겠다. 결혼해라. 세대원이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다. 네,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댓글 다신 분들이 계시던데요. 여기 예치금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보세요. 특별시, 부산광역시 네, 이렇게 3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부분들 아시겠죠? 네, 이 부분 고려하셔서 나는 뭐 여유가 있어. 그럼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넣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별 1순위 가점제 요거도 보시면 이것도 60에서 85 이하는 40% 가점제고요. 나머지 다 추첨이에요. 그리고 전용 8호는 100% 추첨. 100% 추첨. 우리 구독자분들은 추첨에 하셔도 북스원 더 리체 2는요. 제가 볼 때는 추첨으로도 한번 노려볼 만한 단지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수 제외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구독자분께 이러한 전략들을 정말 많이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아파트 사는데 청약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있잖아요. 나 아파트 사는데 어떻게 청약해요? 나 무주택자 아닌데. 뭐라고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죠. 자, 아파트인데 60 이하다. 수도권인데 1억 6천 미만에 살고 있어. 나 비수도권에 사는데 1억 원 이하야. 나 아파트인데 무주택자입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서 뭐다? 자산가액에는 포함된다는 점, 요 점 유의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무주택자 자격은 된다는 거죠.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략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단독주택,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아요. 근데 나 수도권이야. 8호 이하의 5억 원이라.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입지 좋은 수도권에 5억 원 이하의 재개발, 재건축 그쪽에 살아도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권 하나, 분양권 하나, 그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도 2채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촌스러운 말인가요? 네. 네, 일단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이면 너무 좋죠. 서울에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로또입니다. 그죠? 이번에 특공에 당첨돼서 출산 특례 쓰고 서울에 또 당첨되는 거죠. 아니면 입주권으로 들어가시던지. 그죠? 네, 너무 좋습니다. 1타 쌍피. 네, 다음은 역과의 거리입니다. 인근 단지는 수원 SK뷰 아파트이고요.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 지역에서는 자이가 가격을 좀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예측입니다. 도보로 19분, 인동선까지의 거리는 19분이고요. 오히려 여기 2차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도보로 10분 거리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1호선을 이용하실 분들께서는 2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방이 택지를 분양을 잘 받아요. 공공택지나 이런 곳들이 대방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땅을 잘 사거든요. 그리고 분양도 굉장히 잘하고 구조도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요. 네, 이게 바로 대방의 특징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 1군 브랜드 하면 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곳에서 시세 리딩은 자기가 더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억 4천에 24층 네, 남동향이 하나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가격을 비교하면서 보시니까 보통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일단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뒤에서도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지만 북선자의 렉스비아에 들어가려면 현재 대출 70%에다가 한 3억 정도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하지만 이곳은 얼마? 네, 계약금 5%만 있으면 됩니다. 뒤에 끝까지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평당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A 기준으로 11억 4천. 네, 평당가 3,300입니다. 네, 최고부층 분양가 기준으로고요. 그리고 84C 기준으로도 10억대입니다. 네, 이 동네에서 대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매 재당첨 제한과 공공분양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을 걸고도 이 지역에 10억이 나왔다는 거는 이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민간 분양에 앞으로 수원에 나올 지역들이 과연 평당가가 얼마나 될 것이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평당가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 분들한테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 저는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새 아파트에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무주택자의 1주택자까지도 분양 물량이 적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나 갈아타기 할래, 나 새 집으로 가볼래 라고 하실 때 더리체2를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짜잔. 네, 바로 이것이죠. 저한테 제일 질문 많이 주시는 분들이 생초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내가 뭐 공공분양이나 이런 데 생초 당첨되기 어려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들을 네,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때 노려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히 무자녀인 분들은 오히려 이런 곳들이 나중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네, 신생아. 네, 우선이 먼저 위주입니다. 지역 우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우선, 신생아 일반, 그 다음에 우선 공급, 그 다음 일반 공급, 그리고 추첨 이렇게 간다는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출산 특공을 쓰실 분들은 특공 이력을 여기에서 먼저 당첨을 시키고 네, 여기에서 무자녀이신 분들 특히 내가 여기에서 특공에 당첨이 돼서 이 특공 이력으로 출산 특공을 한 번 더 쓸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지역들, 특히 수원분들 잘 들으세요. 아직 분양하지 않고 입지 더 좋은 곳들 있죠. 네,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출산 특례를 사용해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꾸준하게 공부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이 단지가 분양가가 비싸서 난 청약 안 할래 이런 것보다도 청약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여기에 특공이 당첨돼서 2년 뒤에 또는 1년 뒤에 나올 내 아이를 위해서 먼저 당첨이 되고 네, 만약에 저층이다 그러면 계약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조심스럽긴 한데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가 수원에서 아직까지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줍줍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네, 계약이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고 오히려 줍줍에 도전을 해서 나 새 아파트 살래, 살면서 나 출산 특례로 좋은 지역에 도전할래. 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네, 특별 전략입니다. 꼼꼼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미래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태아다? 로또 태아다. 엄마 아빠에게 집 두 채 줄 수 있는 태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인근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디에르트 1차 같은 경우에는요, 14억이 분양가라고 호객논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분양가를 살펴보면 9억에서 10억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당첨 가점. 제가 그래서 수원을 여기를 볼 때 이런 경쟁률은 언제 분양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네, 한번 체크해 보면 당첨 가점을 여러분 보세요. 경쟁률이 높은 당첨 가점이 내가 이 정도 되면 당첨될 수 있어. 그리고 분양가 보시고요. 그죠? 어느 타입이 인기가 많았는지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입주 시기, 그 입주 시기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도 굉장히 줍줍이라든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러 갔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좀 싸 보이죠. 네. 분양가는 항상 현재가 제일 싼 것 같아요. 실거주분들만 보세요. 제가 왜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렸냐면 매교역 펠루시드가 지하철 한두 코스 수인 분당선이죠. 그리고 분당 쪽으로 출퇴근하시거나 아이들 학원을 그쪽으로 보내실 분들도 사실 이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P가 요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고, 오히려 내가 이제 장안구보다 8달구에 살래 이런 분들은 현재 8달구가 아직은 조금 가격이 눌려져 있다. 저평가되어 있고 물량이 많아서 사람들이 아직은 조금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기 가격들을 주의해서 보세요. 오히려 더리체2가 2027년도에 입주할 때쯤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가격이 더리체를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현재 수원에서 과학고와 외고 진학을 많이 하는 중학교가 여기더라고요. 네, 이 인근에 있는 아직 저평가된 지역들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교역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광교를 제외하고 메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선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수원 더 리체2가 완판이 되면 매교역 펠루시드에 P가 더 붙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북수원 더 리체2의 장점은 시간이라는 장점과 계약금 5%라는 장점, 그리고 건설사가 신용대출로 이자를 납부해 줄 수도 있다는 장점,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더리체보다 입지가 훨씬 더 우위에 있는 매교역이 아직은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양을 고려한 그런 작전이나 전략이 건설사에 있지 않나,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건설사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제공해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에 베팅하겠다. 네, 이런 분들은 계약금 5% 준비하시면 되고, 혹시나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리스크도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나올 영통 2구역인데요. 네, 이곳이 상급지죠. 그죠? 네, 그리고 아이파크와 GS건설 자이에서 이렇게 콜라보해서 하는 곳들인데, 이곳이 나올 때 더리체를 분양을 받고 특공으로 출산 특례를 적용해 보시는 수원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네, 여기는 아마 경쟁률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원분들이라면 더 잘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도 꼼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분양가는 더리체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것 같다. 그죠? 지금 더리체2의 장점은 주차 대수가 2대1로 주차 대수가 한 집당 2대씩 될 수 있다. 굉장히 특화된 단지죠. 그리고 특화된 조경,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테크노밸리 직장이 들어올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그리고 스타필드, 그리고 수영장, 사우나, 체육관, 고품격 커뮤니티, 그리고 이곳은 중대형 평형이 있는 곳들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보세요. 네, 계약금 5% 전매 가능하다는 것까지 3개월 여유를 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전략적으로 수원에 더리체 청약하실 분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역적으로 분석을 잘 해서
네, 성공적인 청약과 로또 태아에 당첨된 분들 미리 축하드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당첨되시거나 또 당첨되셔서 또 다른 전략 가져가실 분들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 응원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